네, TV조선은 차은택 씨가 맡은 문화창조 융합벨트 문제점 국정원에 제보한 내용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지난 4월 차은택 씨 후임으로 문화창조 융합벨트 본부장을 맡아 국정원에 문제성을 보고했던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융합 그 벨트에 차은택 씨가 있던 곳에 이제 부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시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좀 황망한 상황이었는데요. 가자마자 황망함을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네, 좀 예. 어떤 느낌이냐면 곳간이 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 빨리 6개월 후에 잔치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미션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이나 인력이나 재원도 없는데 6개월 후에 뭐 대통령 앞에서 시연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성과 보고가 잡혀 있으니 그 기한 안에 빨리 그거를 해달라라는 게 이제 저의 미션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보고 라인이 없다든지 예. 결제 라인이 이제 불투명하다든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 뭐 영수증에 대한 점검이나 예.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예. 이런 것들도 문제였지만 좀 더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린다면 소통과 융합과 책임감 그 세 가지가 전혀 전혀 없었군요. 없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장으로 부임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 같으면 당장 주무부처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상황을 전달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말씀드렸고 그렇겠습니까? 여러 번 예. 말씀드렸고 또 그 수석님하고 예. 장관님하고 심지어 전임 단장하고 예.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 뭐 언성을 높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그럼 그제 저희 TV조선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국정원에 제보를 하셨고 경고음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제보를 하신 겁니까? 예, 우선 국정원 요원 관련해서 예. 사실 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분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소통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건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5번 정도 그 문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월 28일, 5월 2일, 5월 6일 그때 중요한 보고였고요. 네. 5월 2일 날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전화 통화한 것이 5월 10일이었는데 그때 이미 지난주에 아프리카 내전 지역으로 네. 발령을 받았고 그 이유를 잘 모르시겠고 뭐 예. 85세 노모께 이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울기만 했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들으시는 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국정원에 그거를 보고를 했더니 그거를 담당을 받아서 보고했던 분이 아프리카로 좌천됐다 이런 얘기신 거죠? 좌천이라는 거는 며칠 전 TV조선 뉴스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왜 좌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이와 관련된 일이라고는 정말 까맣게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다 보면 뒤에 차은택 씨 말고 최순실 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당시 때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전혀 최순실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소문도 못 들었고 저한테는 뭐 그런 제보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국정원에 제보까지 하셨고 보고까지 하셨고 직접적인 사퇴 종용이나 압박을 받으신 적도 있으신 겁니까? 종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뭐 제가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23일 날 호출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또 역시 융합벨트 내 간부들과 영수증 관련해서 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 때 이미 느낌으로는 이게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었겠네요. 그건 이미 들어와서 한 3일 정도 풀타임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두 군데를 근무를 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검찰 공소장에도 나와 있고 한데 이 차은택 씨를 비롯한 광고인들이 이권을 챙긴 부분이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문화창조 융합 벨트에서 이 안에서 이권을 챙긴 부분은 없었습니까?
사실 그 예산 내역서를 보면서 예.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이벤트 업체들, 그다음에 용역 업체들, 예. 그들과 관련된 또 뭐죠? 아주 그 소규모 영상 업체들 예. 그런 데서 그 예산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집행된 것들이 있고 예. 또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니까 예. 뭐 동일한 그 답변들, 의견들을 주어서 예.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헤쳐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화부가 이런 문제에서 연결이 안 되고 문화 융성에 관해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아직도 그 산하기관에 예.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문화부에 대해서 뭐 말씀드린다는 게 송구스러운 얘기인데요. 예. 그런 분들 불구하고 같은 맥락의 팀에 있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이 네.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시스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합법을 가장한 시스템 개번조 네.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구조적으로 좀 치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의혹이 생기면 예. 그 문제 제기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쉬쉬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파내서 진짜 그 공공성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하는 원래 DNA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